안녕하세요. 나도 말 좀 합시다. 정유정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아갑니다. 그 마음들이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로 전해져 작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화제가 된 감동적인 영상부터 가슴을 울리는 사연,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말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에 닿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다리가 없는 이 남자, 격투기 링에 올라섰습니다. 상대는 두 다리 멀쩡한 프로 파이터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1997년 미국 오하이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에서 부모가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친부모에게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8곳의 위탁가정을 전전했습니다. 어딜 가도 놀림이었고 어딜 가도 상처였죠. 그래도 꿈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레슬링 선수. 다리 없는 아이의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1학년 전패, 2학년도 전패였습니다. 하지만 매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6살, 드디어 그를 입양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단다. 생애 처음 들은 말이었죠. 고등학교 졸업 시즌 그의 전적은 33승 15패였습니다. 주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MMA 프로 데뷔 전 상대를 3라운드 내내 매트에 눕혔습니다. 심판 전원 일치, 자이언 클라크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남자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것도 삼관왕이었죠. 두 팔로 20m를 4.78초에 달렸습니다. 손으로만 83cm 박스 점프를 해냈죠. 3분 안에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 248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손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격투가 코너 맥그리거가 직접 나섰습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이 남자를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버지를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을 둔 남자 딕 호이트. 어느 날 아들 릭이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뛰었는데 릭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빠, 달릴 때는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들의 한마디에 우리 같이 뛰어보자. 36살의 나이에 평생 해보지도 않은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32번, 아이언맨 6번, 수영은 보트에 태워 끌었고 자전거는 앞에 태우고 달리며 무려 1130번을 아들과 함께 완주합니다. 아빠는 2021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곧바로 2년 뒤 릭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전 릭이 자주 했던 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제가 꼭 밀어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바람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한 남자의 차를 세우고 있다. 잠시 후 그는 차 안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윌리엄은 평소처럼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윌리엄에게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윌리엄은 즉시 차를 세웠다. 그리고 경찰관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과속을 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윌리엄 차에 붙어있던 육군 스티커를 보고 차를 세웠다고 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당신에게 그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소. 그는 윌리엄에게 어디에서 복무하냐고 물었다. 저는 이라크에서 15개월 동안 복무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를 세운 진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죠.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던 윌리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위로를 건넸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은 윌리엄의 차 안에서 미국 국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받은 국기와 같았다. 국기를 본 경찰은 대로변에서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했다. 제가 한 번만 당신을 안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을 보니 죽은 내 아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당신을 세웠어요. 당신이 내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을 안아주기 위해 차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두 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포옹이 아니었다. 사실 포옹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사실 그는 전쟁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던 중 경찰관을 만난 것이다. 윌리엄은 말했다. 모든 참전용사 현역군인 가족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평화가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아이는 6살 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마당으로 나가 담벼락에 공을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얘야, 네 팔은 남들과 다르지 않아. 다만 더 특별할 뿐이야. 그는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10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입던 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10년치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1993년 세상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짐 에보트. 메이저리그 역사상 0.13%만이 해낸 그 기적. 노힛 노런. 한 손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기며 경기 종료 순간 그는 글러브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글러브 안에는 엄마의 기도가, 아버지의 믿음이, 그리고 담벼락에 수만 번 던진 외로운 소년의 꿈이 담겨 있었죠.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경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계는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오랜 수건이던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드디어 그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을 말하기보다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아닌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바라보면 장애인에서 장애가 아닌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보이고 또 그 권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리 크고 대단한 것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배우고 일하고 즐기고 또 아플 때 병원 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여부는 성숙한 사회의 시금석입니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민 주권 정부 국정의 핵심 지향점이며 정부는 돌봄, 의료, 주거,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검진부터 재활까지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보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참으로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장애인 자립과 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10대의 중도 실명을 해서 평생을 사신 저희 큰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TV 방송국으로 온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월은 흘러 6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문현동 성북 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웃고 나누며 지냈던 추억을 회상해 봅니다. 월사금을 내지 못해 벌을 서고 우유가루를 끓여 먹으며 군대 간 가족이 가져온 건빵을 아껴 쓰던 힘든 시절이었지만 친구들과의 정은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편이 비교적 넉넉했던 친구 강도수는 도시락에 담긴 계란 후라이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고 그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65년이 흐른 뒤 글쓴이는 지하철역에서 그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보고 말을 걸었지만 다른 사람이었고 대신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린 시절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공감하며 새롭게 친구가 되었고 이후 함께 시장에도 가고 커피도 마시며 여생을 나누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친구와 그때의 기억이 더욱 간절해지고 그리움이 깊어진다는 마음과 함께 옛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네. 아이 이거 운동 나가가지고 예. 아, 나무 뿌리 그냥 팍 다쳐버렸어요. 아, 운동 나가다 나무 뿌리가 있는 걸 모르고 탁 쳐져 넘. 예. 예. 그게 그냥 이러고 노래 핸드폰 듣고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네. 네. 핸드폰 또 소리를 듣고 그냥 그렇죠, 걷다가. 그렇죠. 네. 절대로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핸드폰 듣고 가면 안 돼요. 네네 아이고 기본이죠 거기는. 네. 좀 불편할 때, 내 몸이 불편할 때 네.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좀 뭐 병문안도 케어, 오고 케어, 네. 또 도와주고 그러신 분이 계셨죠? 네 맞아요. 예, 그분들이 이게 또 감사하다는 표현 그래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특히 또 제가 저 몸 움직이니까 그 종합 간병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 병원에서. 그렇지. 예. 네. 몸을 전혀 못 움직이니까 예. 근데 그분들한테 특히 감사드리고 네. 또 내 가족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네. 날마다 전화주고 걱정해주고 찾아주니까 아,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끝에 또 가슴이 약간은 뭉클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그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럼. 그것이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할 때 네. 그때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럼. 위로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네, 네. 마음에 남을 즐거울 때보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 또 김순아, 눈시울이 또 김순아 어머니. 네. 아유, 노래하기 전에 또 글쓰기면 또 저희들이 마음이 또 그러니까 일단 옆에 있는 냉수라도 한 잔 일단 딱 드셔보세요. 지금 저 식탁에 네. 앉아서 지금 물도 준비해놓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또 너무도 감사하게 그럼. 제 노래를 신청을 하셨는데 어머 그래요. 예, 예전에도 제 노래를 먼저 불러주신 어머, 분이셨어요. 제가 세상에. 기억을 이 합니다. 노래가 저희 같은 이 가사 내용이 네. 60대 이상 들어보면 너무 가사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리고 예. 제 나이 때는 네. 이제 우리가 5, 60, 70대 막 되다 보면 네. 진짜 이 가사가 딱 저희들한테 맞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봄날처럼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인생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사실 네. 그 네, 가사의 맞아요. 의미가 네, 이제 네.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식 뒷바라지 끝내놓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을 재밌게 살아보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봄날이야. 예. 아, 아우, 나는 있더라고요. 김순아 어머니 네. 네. 우리 정연아 가수의 봄날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봄날이야. 이 봄날이야 너무 멋지게 불러서 어머님 장원하고 그러면 저 맛있는 걸 사주세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네. 그러면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주에 살고 계시는 김순아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봄날이야. 바람처럼 왔다 갔다 살아온 내 인생 띠깍띠깍 시계처럼 흘러 온 성취 찬바람에 날려버린 내 사랑이요 지금은 비바람이 불어오지마 봄날이 찾아올 거야 그래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오늘도 영상 속 이야기부터 진심이 담긴 사연, 세상의 소식, 그리고 노래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 혹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말 좀 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